중천 건깨와 중지 본깨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옆에다가 이렇게 흰 그 백지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옆에다 놓으시고요. 같이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천 건깨라고 하는 건 우리 그 건깨, 그 소성깨, 건깨가 두 개 중첩된 거잖아요. 그래서 천천깨라고 얘기 안 하고 이건 천이 두 개다 해서 중천, 거듭중자거든요. 그래서 중천 건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곤깨도 마찬가지예요. 지깨가 어때요, 여러분? 두 개 중첩됐다 해서 지지개 안 하고 중지곤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려볼까요, 선생님들? 자, 중천 건부터 그릴게요. 선생님들도 그리세요. 밑에서부터 그린다. 자, 이게 하나의 수성깨 천.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또 거듭 합쳐졌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 두 개가 합쳐졌다. 중천건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한번 중천건이라고 여기다 쓸게요. 저는 밑에 거듭중자, 하늘천자. 자, 이거 하늘건 혹은 굳셀건이라고 하는 뜻. 자, 이 뜻은 하늘건도 되지만 이 하늘의 성격, 천의 성격을 드러내는 굳셀건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굳셀건자. 그래서 자, 건은 우리가 다 뭐예요, 여러분? 양효, 양호, 양효. 이게 바로 뭐예요? 순양.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회.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굳세겠어요? 여러분. 양은 보통 우리가 이 양자를 써요, 여러분들. 이 음양할 때 이 양자를 쓰고 보통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양하고 강하다 그래요. 양, 강하다. 굳셀 강자 이렇게 써요. 이 강자 양강에 그럼 이거는 양효를 나타내는구나.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승하는 거예요. 양은 상승해요. 상승하면서 강합니다. 그래서 양강하구나. 이제 이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양강하구나. 지금 이게 양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러분. 순양으로만 되어 있는 건회. 정말 양강하겠죠. 그리고 상승하는 거예요. 뭔가 활발하게 일을 진행하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같이 또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중지곤. 자, 중지곤은 자, 그리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자, 음효, 순음효로 되어 있네요. 네. 순음효인 지. 자, 또 위에 지 하나가 더 결합됐어요. 지금 8개와 8개가 결합되는데 지금 고는 곤끼리, 거는 건끼리 결합된 양태의 두 대성깨를 보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또 중지곤. 이게 땅곤자입니다, 여러분. 땅곤자. 땅곤자. 자, 그럼 이 땅곤은 우리가 그 순하다고 지난번에 표현했어요. 따른다. 앞서지 않고 따르는. 그래서 이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음은 자,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음자를 쓰세요. 음양의 음자, 그늘 음자. 근데 하면 붙는 게 있어요. 아까 강이 붙었잖아요. 양강이에요. 그럼 음에는 뭐가 붙을까요? 부드러울 유자. 자, 이게 우리가 반대되는 글자예요. 양과
강과 대비되어서 여기에는 뭐가 붙는다? 유,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쓰는 부드러울 유. 우리 선생님들 한자를 좀 많이 써야 돼요, 우리가. 그 주역은 한자 없이 외우는 게, 이해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쓰던 걸 우리가 쓰는 겁니다. 우리 안 쓰던 걸 쓰면 어떻게 되죠? 뇌가 굉장히 막 활성화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머리 잠들어 있던 이 그 내 어떤 회로가 막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너무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중천건과 음유인 중지곤께 순하다. 이 두 개를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데, 자, 효를 읽어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읽어요, 우리? 지난번에 처음인데 이게 1, 2, 3, 4, 5, 6이에요. 근데 1은 시작한다기 때문에 1이라고 안 쓰고 초라고 쓰는 거예요. 처음 초자.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밑에 또 시작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해 해서 우리가 초, 양은, 자, 우리 홀수는 양이다. 그럴 때 우리 6, 7, 8, 9로 음양을 표현하는데, 자, 양의 큰 수는 뭐예요, 여러분? 9. 그래서 양의 큰 수인 9라고 불러요. 초, 구, 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구, 이, 효. 구, 이, 효. 쓰세요. 옆에다 쓰면서 지금 하나하나 차근차근 처음 시작할 때 좀 익숙해지게 여러분. 구, 이, 효. 자, 3은 양이네요. 구, 삼, 효. 자, 사효도 양이에요. 구, 사, 효. 오효도 양입니다. 구, 오, 효. 자, 여기 제일 꼭대기야. 이제 여기서 끝나. 그렇기 때문에 6효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는 3효. 그래서 어떻게 해요? 3, 9, 효. 자, 초구, 92, 93, 94, 95, 39. 이렇게 효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요거는 정반대가 되잖아요. 지금 중지본계는.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자, 우리 음수에서 큰 수는 뭐예요? 6이에요. 왜 음수에서 큰 수냐면 음은 수축 하강이에요. 양은 상승,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가 발산하는 수로 가장 큰 거죠. 근데 응축되는 건 작은 게 가장 응축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의 큰 수는 6인 거예요. 8이 아니고 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초, 6, 6, 2, 6, 3, 6, 4, 6, 5, 3, 6. 이제 요거는 됐죠? 선생님들 되셨어요? 기초로 들어가는. 지난번에 살짝 했는데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소성계가 2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아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래괴야.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하면 하괴. 하괴. 그럼 이건 위에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상괴. 상괴. 근데 하괴야 상괴라고도 부르지만 우리가 무언가가 출현하는 건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그러면 이건 안인 거예요. 안괴. 이건 바깥괴. 우리말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안내자 써서 내괴. 이건 바깥 외자 써서 외괴. 여러분, 하괴, 상괴, 내괴, 외괴. 그 어느 것으로 부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소성계 2개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까지 됐습니다. 자, 우리 책을 여러분 이렇게 펼쳐보세요. 이 정말 벽돌 같은 이 책.
어떤 분은 이건 너무 무거워서 분철해서 다니시는 분 많아요. 우리 예전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분철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그 앞에 보면 여러분 그 범례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범례는 이 전체 주역에 대한 용어 설명이거나 개괄이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세요. 조금씩. 그래서 조금 주역 전체를 좀 익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요 앞에 범례를 너무 한꺼번에 읽으면 또 생각 안 나니까 조금씩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52쪽에 건꾀로 들어가세요. 52쪽에 건꾀로 들어가면 자, 1번 건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중천건이라고 읽는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거 다 있네요. 건꾀가 그 위에 있고 다시 건꾀가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괴사예요. 약간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그게 이 전체 건꾀를 설명하는 말 괴사입니다. 괴사가 너무 짧아서 참 좋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우다 보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짧은 걸 굉장히 우리가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은 원형 이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원형 이정이다. 이게 바로 건도의 뭐예요, 여러분? 내용이에요. 사실 건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의 도. 이 건꾀는 하늘의 도는 어떤 것인가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하늘은 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원하고 형하고 리하고 정해 원형 이정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거 보시면 제가 큰 글씨로 원형 이정 이렇게 설명한 거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죠?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은? 원래 본디, 본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다는 뜻이에요. 으뜸원이라는 뜻이에요. 으뜸. 자, 그런데 이 으뜸원 왜 크냐면 만물의 시작이에요. 만물의 시작. 원이라고 하는 게 이 원형 이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후대에 이 의미를 찾았겠죠. 도월 선생님은 이건 의미 잘 몰라. 원형이정. 그냥 무당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약간 암호처럼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그런 말이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의 의미를 찾아요. 어떻게 찾죠? 천도란 무엇일까? 하늘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이 하는 일을 따져보니까 만물의 시작. 뭘 낳아요. 여러분 하늘은 낳아줍니다. 낳아줍니다. 생. 낳아줍니다. 생. 만물지초라고 해가지고 만물의 시작이다. 만물의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뭔가 생성하는 거예요. 그죠? 만물의 시작, 생성. 자, 생성은 언제 합니까? 계절로는 봄이에요. 봄. 계절로는 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절로는 따뜻한 봄에 만물이 생성한다. 따뜻한 이 봄. 그래서 우리가 그 인의 예지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연결을 했어요. 봄은 따뜻하고 만물을 소생시켜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어진 마음. 인. 그래서 봄은 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이 있네요, 여러분. 그 다음 형으로 들어갈게요. 형통하다예요. 통한다. 뭐가 자라요, 여러분. 형이라고 하는 게 뭐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형통해. 자, 형통한다는 건 뭐죠? 기르다, 자라다. 여름엔 우리가 뭔가 자라게 해요. 뭔가를 낳고 그리고 이렇게 크도록 길러주는 것.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일은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야 라고 얘기했고 만물지 장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만물이 자라는 때는 언제예요, 여러분? 여름이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 만물이 자라는 여름에 해당하는 그 윤리는 뭘까요, 여러분? 거기 써 있어요. 우리. 예. 우리 이 만물이 자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관계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관계의 윤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거기다 배치한 거예요. 그러면 리라고 하는 건 이롭다 하잖아요. 이로와요. 뭐를 하는 데죠? 가을이에요, 여러분. 이롭게 하는 건 가을이네요. 왜? 열매를 맺어서 수확하게 하잖아요. 우리한테 거두게 해요. 이게 이로움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촉진시켜서 만물을 막 촉진시켜서 결과를 맺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한테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두는 게죠. 그게 가을이에요. 이렇게 뭔가를 딱 결실을 맺게 해주는 그 태도는 여러분 그 마땅함. 어떤 마땅함의 의리? 요것을 행하는 의가 여기에 그래서 배속이 되는 거예요. 가을에. 자, 그러면 고들 정자네요, 여러분. 고들 정자. 이 고들 정자는 곧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올바름을요 굳게 지키는 거예요. 올바름을 굳게 지키다. 여러분 앞으로 그냥 곧다라는 그냥 상태 형용사 이거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올바름을 굳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 정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뭔가 마무리를 해서 걷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굳게 지킨다는 건 여기다 뭐 간직한다는 뜻이잖아요. 간직해요. 자, 표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으로는 뭔가를 간직했다. 그게 어느 계절이에요, 여러분? 겨울이다. 그래서 이게 원형 이정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를 표현했어요. 하늘은 뭐를 하는 거예요? 만물을 낳고 기르고 거두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도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 그 계절마다의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건도야 라고 얘기했어요. 의미가 아주 심장하죠, 여러분. 심장해요. 근데 겨울의 이 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뭘 간직한 거예요? 씨앗을 간직했어요. 여기 그냥 여기 그 겨울이 벌판인 것 같고 황무지인 것 같지만 그 안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위한 씨앗을 간직하고 이 씨앗을 잘 굳게 지켜나가요. 이걸 잃어버리면 겨울은 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씨앗을 틔워서 뭔가를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깡겨울에 여러분 너무 힘겹죠? 깡겨울이.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씨앗을 잘 간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씨앗을 잘 간직한다는 건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행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형 이정을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장수장이라고 하는 한자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 생장수장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물은 생장수장해 낳고 기르고 거두고 간직해 라고 하는 얘기. 요게 바로 건괴 첫머리에 나오는 원형 이정의 뜻이에요. 괴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하려면 이걸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건하다. 그래서 강건한 거예요. 봄에는 봄에 할 일, 여름에는 여름에 할 일, 가을에는 가을에 할 일, 겨울에는 겨울에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맞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침이 없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강건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늘이 강건한지 아시겠죠? 강건하여 힘이 없는 것을 범이라 한다라고 52쪽에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하늘의 성정이에요. 이 하늘의 성정.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근데 강건한 건 그냥 강건한 게 아니라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강건한 거예요. 불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주역에서 시작됐어요. 주역에서 시작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강불식 많이 쓰세요. 저 주역 배우기 전에 자강불식이 계몽기 때 나온 말인 줄 알았어요. 계몽기 때 만들어진 조언을 그렇게 무식하게 얘기하고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나왔어요. 스스로 강하여서 쉬지 않는다. 스스로 강하여서 쉬지 않는다. 그건 무슨,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괴사가 있고 괴사에 대해서 또 한 번 설명해주는 공자가 주석을 달았던 상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사에 대한 상전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상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행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군자는 이걸 보고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기 구절을. 예. 자, 우리 이제 대상은 문장 구조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서는 그 모습을, 우리 그 건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뒤에는 이 모습을 본 군자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로 이렇게 문장 구조가 딱 굳어져 있는 게, 그게 바로 대상전이에요.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 자, 군자는 이자를 썼어요. 이것으로써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군자 이 할 때 이자는 이것으로써. 천행이 권한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강하여 불식하라. 쉬지 마라. 쉬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자강불식해서 쉬지 말라고 하면 뭐 밤낮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그건 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뭐예요, 여러분? 낮에는 낮에 할 일을 하고 밤에는 밤에 할 일을 딱 지키는 게 불식이에요. 하늘은 낮에는 여러분한테 활동하게 했어요. 밤에는 뭘 하게 했죠? 여러분 그동안 엄청 소모를 했잖아요. 이 소모한 걸 충전해야 돼요. 사실 겨울도 왜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이건 충전인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장이에요. 오히려 휴식하는 게 성장이에요. 주역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이 휴식은 나를 충전하는 것, 보완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 쉴식자가 쉬지 않는다는 뜻도 됐지만, 사실은 이게 충전한다, 보충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쉴식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부지런하게 막 밤낮을 모르고 일하는 건 너무 뭐한 신체예요, 여러분? 너무 자본주의적인 신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이 돈이다 막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 격렬하게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해요. 이걸 잘 지키는 것,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항상적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일이다라고 개사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우리가 그 말에 좀 다가가면 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옆으로 가보세요. 53쪽에. 자, 원형 이정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4가지 덕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사덕. 하늘의 사덕. 여러분 이제 그 하늘의 사덕이 뭔가요? 그러면 뭐라고 탁 튀어나오셔야 돼요? 원형이정입니다. 이렇게. 원형이정입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은 제가 설명한 그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만물지초, 만물지장, 만물지수, 만물지성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뭐가 끝난 거예요? 괴사와 대상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그 대상전은 여기에 책에 지금 저 뒤에 60쪽. 여러분 책에 60쪽을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상활, 천행건, 군자이, 자강불식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지금 대상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는 거 상활 그럼 아 이건 대상이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뒤로 옆에 보면 자 상활은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룡, 물룡, 양재하야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는 상활은 맞아요. 근데 이거는 효사에 대한 주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소상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소상전이다. 자 이렇게 책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 읽는 방법에서. 그래서 거기 아래 보세요. 60쪽. 건도가 모든 것을 덮고 기르는 모습은 지극히 거대해서 성인이 아니라면 체득할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모두 이 모범을 취할 수 있게 하려고 한 까닭에 그 하늘의 운행이 강건한 점만을 취했을 뿐이니 지극히 강건한 모습이 천도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늘은 덮고 기르고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딱 한마디 뭐예요? 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천행은 건이다. 자 근데 사실 이걸 여러분 봄에 할 일, 여름에 할 일, 가을에 할 일, 겨울에 할 일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아 나는 했어 라고 자부하시는 분 있나요? 어떠세요?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여기서 뭐가 되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군자가 되라고. 자 군자에 대립되는 말은 뭘까요? 소인. 군자에 대립되는 말은 소인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우리가 보통 음양으로 할 때 어디에 해당되나요? 양에 해당돼요. 좀 우리가 요거를 이분법적으로 좀 이렇게 이걸 나눠볼 때 군자는 따뜻한 사람, 모든 걸 하늘에 하는 일을 다 하는 사람. 그래서 군자는 양이다. 근데 소인은 좀 어둡고 음험해요. 그리고 음유해요. 그래서 뭔가 나서서 못하고 뒤따라가면서도 뭔가 나약해. 끈질기게 못해요. 그래서 소인.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소인입니다. 사실 그 무엇을 해도 소인이기 때문에 이 군자라는 말에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아, 나 군자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지향하는 바는 군자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군자다. 자강불식 할 수 있으면 너는 군자야 라고 얘기해 주는. 그래서 이렇게 대사까지 이제 우리가 끝났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죠? 이제 효사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까요? 자, 우리 효사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책에 그 강의 자료에 보면 우리가 모두 6효로 되어 있어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실 이건 어떤 것의 이 발전 단계이기도 해요. 어떤 것의 진행 단계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으로부터 끝이잖아요. 뭔가 일이 시작해서 굉장히 성장했다가 끝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효의 진행 과정은 시간의 변화 과정, 그리고 뭔가 지위가 변화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뭐 하세요? 말단사원으로 시작하잖아요. 말단사원으로 했다가 약간 좀 이름이 나서 그 다음에 뭐 대리, 뭐 과장 이런 거 막 붙이죠. 그러다가 뭐가 돼요? 뭐 상무이사쯤 되나요? 뭐 이쯤 되다가 사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5효는 보겠어요? 아, 그 사장 자리. 자, 사장 자리까지 오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은퇴해요. 6은 그 은퇴하는 단계. 그러면 나이로도 얘기할 수 있죠. 자, 초효는 10대. 자, 2효는 20대. 3효는 30대. 4효는 40대. 5효는 50대. 4효는 60대. 우리가 인생의 이 나이로 시간의 변화를 이 흐름으로 요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른 이 효의 이 6효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지위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있어요. 여기는 옛날에 그 지위를 얘기를 할 때 얘 아래 단계는 미천한 단계예요. 그래서 백성이에요. 백성민.
자, 이제 백성에서 조금 뭐를 했어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선비, 선비사. 자, 선비가 되고 나서 뭐로 진출해요? 간직에 진출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진출하는 대표적인 그 지의 이름이 대부인 거예요. 우리 사대부라고 얘기하죠. 자, 아직 일을 하지 않고 독서하는 단계는 사회 단계입니다. 독서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관직에 진출하면 그때부터 대부예요. 그래서 대부. 자, 이제 그 대부에서 더 높은 자리가 공경이라고 하는 대신의 자리예요. 사유는 공과 경이 되는 대신의 자리. 그럼 오효는 뭐겠어요? 당연히 왕의 자리. 자, 왕의 자리까지 올라서 은퇴하면 뭐라고 불렀죠, 예전에? 상왕이라고 부른 거예요. 은퇴한 자리 상왕. 자, 우리 인생이 이제 60까지 살면 끝나진 않죠,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우리 65세까지 청춘이라고 한대요. 청년이라고 거기 올랐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기가 알아서 조정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60까지 살면 한 마디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한 마디를 지나고 나면 또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뭔가를 아래로부터 배워야 돼요. 60 이후의 나이에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많이 알아 다 했어 라고 이러고 살면 뭐가 돼요? 꼰대가 돼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인생을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해서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럼 몇 살까지 사시는 거? 120살까지 살아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한마디를 끝내고 한마디를 다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그래서 요거를 아셔야지 이 초효라는 이 자리는 아랫자리구나. 지금 뭔가 이렇게 맨 아래 미천한 자리 뭔가 경험이 없는 자리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요 말이 이해가 되죠. 뭐라고 했죠? 초효가? 그 초구가? 잠룡? 물룡. 너무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너무 반가우시지 않았어요? 맨날 잠룡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 초구가 잠룡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건괴는 여기에 나오는 이 물상은 뭐예요? 이 건도를 행하는 존재는 용입니다. 용. 그래서 지금 이 용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물에 이렇게 푹 잠겨 있어요. 잠길 용. 자, 물에 푹 잠겨 있는 용입니다. 그런데 잠겨 있는 용이 어떻게 해요? 쓰지 마라. 말물자예요. 말물자예요. 하지 마라라는 뜻의 물. 금지사. 그 다음에 쓸 용자. 아직 뭘 네가 기량을 발휘해서 어디 나가서 뭘 쓰려고 하지 마.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때. 자, 우리 굉장히 많은 그 대통령 후보들 뭐라고 얘기하죠? 잠룡. 뭐 또 국회의원 후보도 잠룡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잠룡들을 아직 때가 아닌데 아직 뭔가 시작 단계. 근데 용은 용이어서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잠룡. 건괴의 잠룡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아직 나가서 발휘할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럼 조금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처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되게 뭔가 재능이 많아요. 능력을 되게 갖췄어. 근데 어느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막 그거 드러내면 돼요. 처음은 좀 숨을 골라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적응이 필요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살펴보면서 뭔가 아직은 뭘 쓰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게 인생의 시작 단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룡, 물룡이라고 하는 이 잠긴 용. 그 다음에 여러분 54쪽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나오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장애가 되는 이런 말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책을 더 열심히 보려고 해요.
자, 가장 아래의 효가 초효다라고 해서 이제 알아들으셨죠? 아래는 효다, 초효다.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 근데 구는 양수 가운데 가장 강대한 수다. 이것도 아셨죠, 이제? 아, 양수 가운데 노양이야. 제일 센 수야. 그래서 그걸로 뭘 상징했다? 양효를 상징한다. 그래서 양효를 우리는 구라고 부른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치를 여기서 드러냈어요. 뭐로? 여러분, 형상을, 어떤 상징을 들려서 그때의 이치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해석하고 있잖아요. 잠룡이 뭐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는 용을 상징했어요. 왜 용을 상징했을까요? 하늘은 예측 불허하죠. 여러분, 하늘의 움직임 여러분 예측 가능한가요? 아니, 기상청에서도 예측 불허인데 우리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주 신묘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짐작 불가능한 방향으로 막 변해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용은 우리가 굉장히 이 예측 불가능한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뭘 대입한 거냐면 천도의 용이라는 이 상징적인 동물을 내세운 거예요. 이 용이라고 하는 되게 멋있잖아요. 그죠?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물에서도 살고 어디까지 올라가요? 땅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존재예요. 뭐 아주 모든 것이 가능한 존재. 그게 바로 하늘이자 용이라고 하는 여기에 물상에 들어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용으로 해서 건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건도도 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그 이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용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단계에서는 아직 잠룡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양만 있는데 이 양이 지금 막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소비하는 거거든요. 양의 기운을 소비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그 소멸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음양은 소식한다고 아까 이렇게 제가 이런 말 자꾸 안 쓰려고 하는데 나오면 안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 머리를 쥐일까봐 제가 쥐난다고 할까봐 소식이라는 말을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여기 소식 안 보이시죠? 그 사라질 소자예요. 이게 사라질 소자. 이게 아까 충전할 식자. 양의 기운이 너무 써서 사라지고 이제 또 그 소비되고 그걸 또 충전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54쪽이. 그리고 이게 성인이 여러분 때가 됐어 하고 나아가. 관직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일하러 세상으로 나아가. 근데 또 때가 아니야. 그래서 물러나는 모습. 지금 이 육효는 이 용이라고 하는 성인이 나아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구는 뭐예요, 여러분? 맨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구호는 양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홀수자리, 초요는 일의 자리, 홀수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 홀수자리는 자질 자체가 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양한데 또 뭐가 왔어요? 양이 왔으니 사실은 되게 세죠. 세요, 여러분. 세니까 어때? 아래 있는데도 자꾸 움직이고 싶어. 이게 효를 묘사하는 여러분 이 간단한 걸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막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양자리인데 양이 또 왔어. 그러니 얼마나 세요. 정말 양강해. 그래가지고 양강한 거기서 막 움직이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얘는 미천해. 아직 어려. 나이를 치면. 그래서 뭘 우리가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은 뭘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기는 어려운 때이다. 그러니 잠겨서 열심히 뭘 해요? 자기를 뭔가를 닦고 있으면 되는. 그 뭐 공부든 뭐든 하고 있으면 준비를 하는 시간. 그래서 잠룡, 물룡이라고
이건 요 효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경계의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잠룡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요 효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가지고. 그래서 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위치, 자리, 이게 엄청 중요해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호로 갈게요. 자, 2호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혈룡, 제전, 이견, 내인입니다. 자, 아까 여기는 미천한 백성의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자기가 준비를 해서 선비의 신분이 됐어요. 선비 사자. 아, 나름 인재의 자리. 뭔가 갈고 닦아서 공부를 해서 좀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자리. 그게 선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혈룡이라고 해서 이 현자는 사실 원래는 볼 견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러나다, 나타나다 그럴 때는 현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난 용, 나타난 용이 이제 물 밖으로 드러났네요, 여러분. 물 밖으로 드러나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밭에가 있어요, 여러분. 제전했습니다. 자, 선비는 아직 뭐가 된 건 아니라 덕행이 얘가 학식이 꽤 괜찮은 애가 있어라고 사방에 알려지는 거예요. 이제 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름이 알려지는, 아, 저 사람의 덕행이 알려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요때 보면 이게 순임금을 요렇게, 순임금 자체가 사실 이 건도에 딱 해당되는 순임금의 일생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사실은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 미천한 신분의 순임금이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농사 짓고 뭐 하고 뭐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뭔가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뭘 했을까요? 밭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농사 짓고 뭐 물고기도 잡고, 근데 뭔가 사람들이 좀 따라 차츰차츰 이름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드러나면서 임금한테 이름이 알려지고 뭔가를 맡기 시작하는 그 과정은, 그래서 순임금이 어떻게 요 임금한테 발탁돼서 일을 하다가 조정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왕이 됐죠. 천자가 됐거든. 이게 천자의 자리, 왕의 자리. 그래서 순임금의 일생을 보면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효는 우리가 이제 드러난 용인이 밭에 있다. 밭에 있어요. 근데 누가 필요해 이때? 이 사람을 알아줘서 끌어줄 수 있는, 이 덕행을 알아보고 끌어줄 수 있는 대인이 필요해. 그래서 이견대인이에요.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라고. 자, 순임금이 임금이기 이전에 대인은 그러면 요 임금이겠네요. 사실은 요 임금이 천하를 누구한테? 똑똑한 사람, 품성이 좋은 사람한테 양위하려고 했어요. 세습제가 아니에요, 이때는. 요순시대를 왜 우리가 막 태평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개인으로 자기가 이 천하를 차지하고 자기 집안으로 세습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사람을 발탁해서 그 사람한테 물려준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상상력으로 이견대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인을 보는 것이 이렇구나. 요 임금이 물어봤어요. 내가 이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데 누가 좋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순임금은 대효자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너무 포악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였어요. 그래서 동생은 이복동생이었어요. 근데 이 이복동생과 그 순임금의 아버지가, 순임금이 그 가진 걸 뺏고 너무 막 미워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기까지 막 하는, 그런데도 마음을 안 바꾸고 여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대했어요. 그래서 대효자로 자자했던 거예요. 이 정도라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이 집안을 잘 다스리면서 똑바로 서 있다면 여러분 세상도 다스릴 수 있다. 진짜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소인이어서요. 집안이 그러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오셔야 돼요. 큰일 나요. 우리가 그럴 마음을 갖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나와야 된다. 저는 늘 이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괜히 스님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소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나오셔야 돼요. 집안이 그렇게까지 정말 엄마 아버지 뭐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라면 그거는 인연을 좀 멀리해서 그래야 나도 살고 부모도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이견대인, 와 그때 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부상으로 갈게요. 그리고 이 자리는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자리가 왜 좋은가, 그리고 이 대인을 만날 수 있는 건 왜 그런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 자리는 사실은 이는 가운데 자리,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중한 자리. 사실 중한 자리인데 음자리잖아요. 이가 짝수 음자리인데 뭐가 왔어요? 양이 와서 정하진 않아요. 바르진 않아요. 부정해요. 그런데 부정한 것보다는 뭐가 더 우선이다? 중이 더 중요하다. 그때에 딱 맞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음의 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나름 뭐를 해요? 균형을 갖췄어요. 이 양강한 이 시대에 나름 이 이호는 원래 자기 자리가 음했어요. 근데 양이 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 중함. 그래서 좋은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현룡제전하면서 대인을 만나면 정말 성인의 일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존재. 이게 바로 구의효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삼으로 갈게요. 자, 이 구삼 자리는 우리 아까 학교의 맨 윗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요 아래는 지, 우리 천지인 삼재를 이렇게 배치를 하면, 자, 6효에서는 아래 2효가 지, 땅, 아래 땅. 그리고 가운데 2개가 뭐예요? 사람 자리예요. 사람의 자리. 그리고 맨 위에 이 자리가 하늘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인지, 사람이 땅을 딱 밟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 이제 사람의 자리로 들어섰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 잠룡, 혈룡 했다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는 용을 쓰지 않았네. 군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걸 동물로 비교한 게 아니라요, 비유하고 있질 않고 대뜸 군자를 쓰고 있는 부삼자리. 이 자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함 때문에 그래요. 부삼자리는, 자, 학교에서는 제일 꼭대기 자리예요. 꼭대기 자리. 근데 이 꼭대기 자리이지만 그래서 뭔가 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구삼은 이 삼효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 흉한 게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좀 위태로운 자리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모든 단계는 6단계인데 자기가 요 아래 단계 한 마무리가 되는 매듭이 지어지는 자리거든요. 제일 꼭대기인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쉬운 자리. 그래서 그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한 번 더 진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요걸 판가름하는 자리가 바로 구삼자리예요. 요걸 판가름해 주는 자리. 그래서 여기서는 경계하고 경고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삼, 이 삼효자리가. 그래서 여기서도 군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종일건건하래요, 여러분. 종일건건. 종일건건한데 끝이 없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딱 할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 하루 종일 그렇게 건건하는데 밤에 들어가서도 석척약이에요. 밤에 들어가서도 이게 두려워할 척이에요. 이건 뭐죠, 여러분?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밤에도 자기를 굉장히 성찰하는 이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낮부터 밤까지, 여러분.
그침이 없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또 성찰하고 하는 그 석척약 두려운 듯이 한다. 이 약자는 같을 약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듯이 한다. 그렇게 하라. 일종의 약간의 부사어처럼 만들어주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려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종일건건하고 석척약하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위태롭더라도 뭔가 좀 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무구에 허물이 없다라고 해요. 석척약하고 그렇더라도 허물이 없다. 구삼자리 되게 중요한 자리. 그래서 용을 쓰지 않고 분자라고 하는 그 직접적으로 분자를 여기다 탁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의 덕은 누구의 덕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했냐면 이 용의 덕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소동파라. 그래서 이 구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룡분의 혹약, 재현, 비룡이 될 수도, 그리고 이 잠룡 상태에서도 편안할 수도, 그리고 혈룡 상태에서도 뭔가 교만하지 않게 자기의 그 덕행을 꾸준하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게 구삼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잠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혈룡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재현하는 존재, 그 다음에 비룡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행 단계가 참 쉽지가 않죠. 어딘가를 진입해서 무언가를 진행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역은 10대도 힘들고 20대도 힘들고 30대도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그 주어진 그 위치에서 그냥 그걸 수행할 뿐이에요. 주역을 읽다 보면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 되게 겸손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 어느 자리에서도. 근데 여기서 잠시 삐끗하면 위태로움은 누가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자 종일관건 석척약 여무구라고 하는 경계의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잘 여기를 넘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뛰어오른 거예요. 혹약 재현이에요. 이제 얘는 뛰어오를 수 있어요. 더 뛰어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혹약 재현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해요. 지금 이 책에서도 두 가지 해석이 여러분 같이 공존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약간 읽으시면서 헷갈릴 수 있는 게 저기 뒤에 보면 거기 그 79쪽 한번 보세요. 79쪽. 이게 그 구사율을 설명할 때는 서로 뛰어올라 연못에 있어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뜻이 뭐냐면,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한번 뛰어올랐는데 그 뛰어오른 자리가 자기가 딱 편안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뛰어오른 거예요. 구사는 나아갈 때도 굉장히 편안하게 나아가요. 이 연못은 원래 용이 있던 그 연못 물속이 또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연못 연자가. 그래서 뛰어올랐는데 그 뛰어오른 그 자리가 너무 편안해요. 자기한테 딱 맞게 크게 욕심도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그 자리에 딱 맞게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허물이 없다. 자기가 편안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걸 너무 잘 수행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 그 아래 보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뛰어오르거나 어떤 경우에는 연못에 처한다라고 70조
여러분 70쪽 책 찾으셨어요? 우리 좀 오늘은 책을 좀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위하고 아래가 조금 번역이 다르잖아요. 그죠? 뛰어 올라서 편한 자리에 있느냐, 혹은 뛰어 오르거나, 혹은 연못에 있거나. 이건 뭐예요? 한번 뛰어 올라서 나갔는데 나갈 수도 있고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갔거나 물러갔거나. 자, 산에서 열심히 닦았어요.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꼭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허물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을 해도 허물이 없는. 정말 자기가 열심히 닦고 이제 좀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별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존재하거든. 근데 그 선택이 얘는 너무 편안해요. 이 구사는 너무나 편안해서 그걸 편안하게 여기면 어떻다?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다. 일정한 규칙이 없다고 해서 올바르지 않은 행위가 아니며, 나아가고 물러서는데 지속적인 원칙이 없다고 해서 동지를 배반하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자리나 딱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용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지금 구삼을 거친 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비룡, 용이 날아올라요. 자, 비룡은 어디에 있어요? 제천 하늘에 있어요. 자, 용이 날아올라서 하늘에 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네요. 비룡인데 뭐가 이루어요? 이견대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멋지게 비상해서 멋진 존재가 되고 군림하는 존재가 된다 해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옆에 나를 도와줄, 나를 보좌해줄, 혹은 나를 키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여기서도 대인이에요. 누구겠어요? 자, 이효에게 대인은 오효, 오효에게 대인은 이효. 아셨겠죠? 원래 제가 지난번에 그 호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효는, 이 초용은 사효하고 호응합니다. 여러분, 위에 아래니까. 그 다음 이효는 가운데니까 윗개의 가운데 오효하고 상응해요. 이효와 오효가 상응하는 거예요. 자, 사면 꼭대기효는 꼭대기인 상효하고 호응해요. 그죠? 근데 이 호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자, 음양이 만나면 호응하는 거예요. 응해요. 응해요. 근데 이게 음음, 양양 같은 것끼리 만나면 뭐야? 불응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통 응할 때는 누구한테 응해요? 반대되는 성격도 반대되는 사람을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호응이 그래야 뭔가 끌리는 것 같아요. 이 끌림은 나와 반대될 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해서 속았어, 나랑 너무 달라, 이러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끌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1, 4, 2, 5, 3, 6이 호응하는데 반대되는 것끼리는 호응 하면서 우리가 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불응한다. 근데 여기는 호응할 수가 없잖아요. 다 양이니까. 그런데 양이지만 이효와 오효는 양양인데 만나면 되게 좋은 양. 이렇게 여러분 예외도 있어요. 서로 양양이지만 꼭 만나서 서로 끌어주는 관계. 서로에게 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서로가 사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성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만나서 사실은 순임금과 요임금이 만나서 세상을 다르게 통치했잖아요. 순임금과 요임금이 만나서. 그런 경우가 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 자리, 내가 되게 잘 나가는 자리에 있어도 늘 누가 필요하다? 나를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학식으로 다 갖췄다고 해도 또 뭐예요? 나를 또 이끌어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우리는 스승과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추앙받는 자리에서도 뭐가 필요해요? 스승이 필요해요. 나는 도를 완벽하게 다 깨달았어 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뭐가 필요해요? 그때도 배움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저는 이 천도가 늘 이런 이 하늘의 도가 그렇게 그침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잘 나가본다고 해서 내가 최고고 전부야,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에도 배울 것이 있는, 그걸 채워줄 것이 필요한, 하늘을 채워주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사실 하늘도 이 지상에 이 우주 만물이 없으면 하늘이 사실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심오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구예요. 상구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상구에서. 자, 이제 여러분 상구는 사실 은퇴의 자리잖아요. 상황 자리. 근데 우리가 비룡까지 돼가지고 자칫 막 이제 우리가 최고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더 올라가고 싶다.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항자를 쓰는 거야. 이게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오를 항자. 항용할 때 이 항자는 오를 항자. 자, 이제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근데 더 올라가고 싶은 자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실 여기 가면 이제 양이 극에 달한 거예요. 너무 지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극으로 도달할 때는 이제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르게 내가 변화할 때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항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룡이 되어서 우리 실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죠? 유회, 후회가 있어. 항룡 너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후회가 있는 자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보면 그 항룡이 이 상효의 자리는요, 지금 그 건괴에서 뭐냐면 자기가 귀한 신분이면 틀림없잖아요. 제일 위니까. 은퇴했지만 고귀한 신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일할 자리는 없는 때예요. 이 상황의 자리, 상효의 자리. 여러분도 사장 그 다음에 은퇴해서 막 이제 또 뭘 찾잖아요. 뭐 더 올라가고 싶어서 뭘 찾는데 사실은 이게 귀하지만 일할 자리는 없는 그 상황.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백성이 따르지 않아요. 상황은 왕한테 백성이 따르지 상황한테 백성이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이 현인들이 아랫자리에 있지만 왕을 도와주지, 은퇴한 상황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놔야 되는 자리. 내 주변에 이제 무엇을 도모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근데 꼭대기였다는 것만으로 그것에 취해서 자꾸 더 올라가게 되면 후회가 있다. 항룡유회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말이 막 저절로 들어오시죠? 선생님들. 이제 막 외워지죠? 그냥 막 외워지죠? 장룡, 결룡, 군자, 종일, 건건.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폭약, 재현. 그 다음 뭐예요? 비룡. 그 다음에 항룡. 되게 외우기가 쉽습니다. 여긴 나름의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서요. 건깨는 되게 외우기가 쉬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스토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잘 안 외워질 때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자, 건깨하고 우리 곤깨는요, 여러분,
자, 6효가 다 끝났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효도 아닌 효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구라고 해요. 용구. 이 용구는 뭐냐면 이 구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효의 하나를 더 얹어가지고 용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용구는 뭐다?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양강한 구를 우리가 현실에서 정말 더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자, 하늘의 도는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하늘의 도는 누구의 도예요, 여러분? 천자의 도다. 이렇게. 왕의 도다. 그러면 집안에서는 누구의 도예요? 아버지의 도다. 자, 스승과 제자에게는 스승의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 군용, 무수,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용을 막 지금 여러 마리가 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마리의 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는데 무수,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어요. 그래야 길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실은 이 용들은 그냥 있어도 뭐예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자질 자체가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눈에 확확 띄어요. 무엇도 할 수 있어요. 자질 자체가 이미 뭐예요, 여러분? 이미 군주의 자질을 타고난 존재. 그래서 뭔가 지희를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양강하니까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내가 우두머리라고 막 더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없어야 한다라고 쓰는 게 너무 자기가 우두머리라고 더 앞서 나가지는 말아라. 그래서 내가 우두머리인 걸 너무 어떻게 해요? 내세우지 말아라요. 너는 이미 존재 자체가 우두머리야. 근데 존재 자체가 우두머리인데 센데 더 세서 네가 우두머리임을 만방에 너무 드러내면 거기서부터 흉함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왕을 너무 내세우잖아요, 여러분. 존재가 나 왕이야 막 이러면 어때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도하고 지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 덧붙인 거예요. 견군용 무수길. 너무 양강해서 이 양강의 기운을 조금 빼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 말을 더 붙였어요. 용구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왜 예전에 임금들은 뭘 썼죠? 면류관. 왕이 면류관을 쓴 이유가 왜 그렇겠어요? 보되 다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되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면류관을 쓴 거예요. 사실 이게 용구의 이 용구법을 잘 실천한 그 왕의 차림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눈앞까지 이렇게 우리가 가리는 거. 임금이 모든 걸 다 자세히 보면 안 돼요. 막 보려고 다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도 되게 필요한. 이게 그 지도자의 자세이기도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못 지적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런 지도자는 옆에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잘 써야죠. 그러려면 자기가 무수인 것, 자기 공 이런 걸 너무 내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냥 있어도 공로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이게 막 드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억하세요. 임금은 면류관을 쓴다. 그게 무수와 같은 것이다. 그래야 길하다. 자, 이걸 우리가 그 천도로서의 그 건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요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처신하는 기본 원칙을 얘기해 주는 게 이 건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처신할 때, 일을 처리할 때 기본 원칙은 누가 다 보여주고 있다? 건괴가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여기를 해볼게요. 이 초효는 일단 기다려. 이 이효는
드러났다면 제대로 보여줘. 드러났다면 너가 드러났다면 제대로 보여줘. 자, 3요 뭐예요? 위기에 대비해. 위기도 있어. 항상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위기에 대비해. 자, 그 다음에 4번째 단계쯤 오면 한 번 더 우리가 도약하기 때문에 물러설지 이때 멈출지 신중히 결정해. 그 다음에 5요 이쯤 되면 사람을 보살펴야 돼. 사람을 보살펴. 자, 그 다음에 상요 우리가 항용은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정점 그 이후를 생각해. 정점을 찍고 나면 그 이후를 생각해. 여러분 가장 성장했을 때가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시초예요. 정점이 바로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시초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모르니까 나의 정점이 어딘지를 또 몰라. 그래가지고 끝도 없이 정점으로 올라가려고 해서 항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의 발전 6단계로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해. 자, 기회를 잡아서 능력을 드러내. 자, 실수를 경계해서 최선을 다해. 자,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 우리 좀 생각하면 새로운 어려움이 또 내 앞에 직면하면 또 고민해야 될 때예요. 자, 이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지만 또 도약해야 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해. 자, 한계를 받아들여. 이 상효가 여러분에게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때예요.